한때는 다이어트라는 말만 들어도 거부감이 들었던 시절이 있었다. 어느 날 흥미로운 제목의 블로그 포스트가 눈에 띄었다. 셀럽들이 극찬한 다이어트 방법, 당신도 도전해보세요. 라는 제목. 이 포스트는 새로운 다이어트 방법이 최근 온라인상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방법은 간헐적 단식, 저탄고지 식단, 아예 새로운 카테고리로 등장한 메타보릭 부스터라는 생소한 것들이 혼합된 일종의 하이브리드였다. 지금까지 수많은 다이어트를 시도했지만 결과는 실패의 연속이었다. 그 이유는 다이어트 식단을 유지하기 어려웠고 항상 배고픔이 따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금 달라 보였다. 주말에 혼자 시간을 보낼 때 나는 블로그에서 소개된 이 방법에 대해 깊이 조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 방법은 하루에 16시간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나머지 8시간 동안 특정 시간대에만 식사를 하는 간헐적 단식을 기반으로 한다. 식단은 매우 저탄수화물로 유지해야 하며 지방과 단백질을 풍부하게 섭취하라는 가이드라인이었다. 또한 매일 아침마다 메타보릭 부스터라는 특별한 음료를 마셔야 한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이 음료는 레몬즙, 사과 식초, 그리고 특정한 허브가 혼합된 것으로 대사 활동을 활성화시킨다고 설명되어 있었다. 나는 이 방법이 단순히 유행을 타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효과를 본 사람들의 변화를 보고 강한 의욕이 생겼다. 결국 나는 이 도전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첫 주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특히 밤 8시 이후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된다는 점은 나에게 가장 큰 도전이었다. 아침에는 유난히 쌉쌀한 음료를 마시고 점심과 저녁에도 정해진 식단을 철저히 지켰다. 처음 며칠간은 배고픔에 잠 못 이루는 날들이 많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몸이 점점 적응하기 시작했다. 결국 한 달이 지났고 체중은 5kg이나 줄어들었다. 신기한 점은 체중이 줄어든 것뿐 아니라 에너지가 넘치고 피부가 맑아졌다는 것이었다. 주변 사람들도 나의 변화를 알아보고는 어떤 다이어트를 했는지 궁금해했다. 물론 이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다는 보장은 없었다. 사람마다 신체 반응은 다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차근차근 시도해보고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 느꼈다. 일시적인 유행으로 끝날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확실히 도움이 되었다. 온라인상에서는 계속해서 다양한 다이어트 방법이 등장하겠지만 그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는 과정은 더욱 중요하다. 한 가지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 해도 좌절하지 말고 다이어트는 알려진 섭취 칼로리보다 높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개인의 식습관과 생활 방식을 고려한 다이어트가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 이 경험은 나에게 그 이상이었다. 나를 변화시키는 첫 걸음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산과 맑은 물이 흐르는 한 마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김건강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김건강을 보고 그는 정말 건강한 사람이라고 칭송했지만 그에게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간이었습니다. 김건강은 자신이 과거에 무심코 지나쳤던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간 건강이 위협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음, 불규칙적인 생활 패턴, 영양소가 부족한 식사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간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김건강은 본격적으로 간 건강을 위해 필요한 식품과 영양소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김건강은 간에 좋은 첫 번째 식품으로 밀크시슬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밀크시슬은 간세포를 보호하고 간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유명했습니다. 그는 하루 한 번 밀크시슬 차를 마시며 몸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강황을 자신의 식단에 포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강황 속 커피민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어 서염증을 줄이고 간의 해독 작용을 돕는 데에 탁월했습니다. 김건강은 매일 식사에 강황을 약간씩 추가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식사를 통해 개선하려는 노력과 함께 그는 비타민 E란 영양소도 충분히 섭취하려고 했습니다. 비타민 E는 간 조직을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시킨다고 했기 때문에 그는 꾸준히 견과류와 아보카도 등을 챙겨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간 건강에 필수적이라는 오메가3 지방산을 더 많은 음식에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메가3는 지방간을 예방하고 간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김건강은 날마다 생선 요리나 아마씨유를 통해 그 섭취를 늘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균형 잡힌 식단과 충분한 수분 섭취뿐만 아니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간의 기능을 회복하려고 애썼습니다. 꾸준한 체력 관리와 나쁜 습관을 멀리함으로써 그는 점차 체내 독소를 해독하여 간을 튼튼히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김건강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간 건강을 회복했는지에 대해 조언을 주며 다른 사람들도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의 지식과 경험은 마을에서 널리 퍼졌고 사람들은
더욱 건강해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처럼 간 건강을 위해서는 특정한 식품과 영양소의 중요성을 잊지 말고 이를 꾸준하게 실천하여 좋은 간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김 건강은 이러한 여정을 통해 건강이란 인생의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다시금 깨달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멋진 아침, 해가 막 떠오르는 시각, 마을의 작은 집에서 사는 정우는 어릴 적부터 유명한 아침형 인간이었다. 그의 아침 루틴은 단순한 습관을 넘어 정우의 하루, 더 나아가 삶 전반에 걸쳐 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정우는 매일 오전 6시 정각에 알람 소리에 눈을 떴다. 알람 소리는 새의 지저귀 소리였는데 이는 강하고 거친 소리가 아니라 부드럽게 깨우는 소리였다. 첫 번째 습관은 바로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5가지 감사한 일을 마음속으로 떠올리는 것이었다. 그는 눈을 감고 가족, 친구, 자연 그리고 자기가 가진 작은 행복을 떠올렸다. 그렇게 긍정 에너지를 하루의 시작에 불어넣었다. 침대에서 일어난 후 정우는 창문을 열어 신선한 아침 공기를 들이마셨다. 두 번째 습관인 심호흡은 그가 매일 아침 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왔다. 심호흡은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하루에 첫 기운을 자연스럽게 물들게 한다. 그 다음으로 정우는 스트레칭을 시작했다. 세 번째 습관으로 가벼운 요가와 스트레칭을 통해 몸의 근육을 깨우고 유연성을 기르며 피로를 미리 풀어줬다. 이렇게 몸을 풀어주고 나면 정우는 한층 더 기운차고 몸과 마음이 연결됨을 느꼈다. 네 번째 습관은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는 것이다. 정우는 충분한 수분 섭취로 몸에 노폐물을 배출하고 간단하지만 영양 가득한 아침을 준비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었다. 다섯 번째는 10분간의 명상이었다. 정우는 조용한 곳에 앉아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면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혔다. 명상은 정신을 맑게 하고 복잡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필수적인 시간이 되었다. 명상 후 여섯 번째 습관으로 간단한 독서를 한다. 그는 주로 자기 개발서나 소설의 한 챕터를 읽으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데 시간을 보냈다. 독서는 그의 창의력과 사고력을 자극했다. 일곱 번째 습관은 식물 가꾸기였다. 정우는 집 근처의 작은 정원에 허브와 꽃들을 손수 가꾸었다. 그는 흙의 냄새를 맡고 손으로 다듬으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경험했다. 이 활동은 그에게 슬로우 라이프를 느끼게 해주었고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여덟 번째, 이제 아침 식사를 준비할 시간이다. 정우는 신선한 재료로 단백질과 야채가 풍부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이 식사는 하루의 에너지를 보충해주고 장시간의 포만감을 주었다. 아침 식사가 끝나면 아홉 번째 습관으로 하루를 계획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오늘 해야 할 일과 목표를 노트에 적으면서 하루를 체계적으로 준비했다. 이렇게 하면 더욱 효율적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었고 긴 하루 동안 자신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명확해졌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습관은 자신만의 긍정적인 말을 스스로에게 해주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오늘도 최고의 하루가 될 거야. 나는 할 수 있다 같은 긍정의 주문을 반복했다. 이는 그의 자신감을 높이고 더 나은 하루를 보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정우는 이러한 10가지 아침 습관 덕분에 자신이 더욱 생기있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음을 느꼈다. 매일 아침 그의 루틴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었고 주위 사람들은 정우처럼 아침에 힘을 깨닫기 시작했다. 활기찬 하루의 시작은 곧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날이었다. 네 번째 이야기, 모든 일은 작은 변화에서 시작된다고 한다. 그리고 이 말이야말로 건강에 관해서 가장 잘 맞는 말일 것이다. 어느 날 40대 중반의 직장인 김철수는 실제로 이 진리를 몸소 체험하게 됐다. 김철수는 항상 열심히 일했지만 그 결과는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로 이어졌고 이는 체중 증가와 부족한 에너지로 이어졌다. 어느 날 그가 가장 좋아하는 셔츠가 맞지 않게 되면서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첫 번째 변화는 아침 식사로 시작됐다. 김철수는 항상 시간에 쫓기는 아침에 커피 한 잔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간단하더라도 매일 아침을 챙겨 먹기로 결심했다. 작은 오트밀 한 그릇이었지만 이런 변화는 그가 하루를 더 에너지 넘치게 시작하게 만들었다. 두 번째로 그는 더 이상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계단을 이용하기로 했다. 처음에는 숨이 차고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다리는 점점 튼튼해졌고 체중계의 숫자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세 번째로 물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면서 하루 2리터의 물을 섭취하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의 피부는 더 맑고 탄력 있게 변했고 피로감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네 번째 습관은 밤에 핸드폰을 멀리 두는 것이었다. 밤에 푸른 화면에 유혹을 뿌리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 독서를 하는 새로운 루틴을 만들었다. 이는 그의 수면의 질을 향상시켰고 아침에 더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게 했다. 다섯 번째로 매일 30분씩
집 주변 공원을 걷기로 했다. 혼자 걷다 보니 자연스럽게 명상하는 시간이 되었고 이는 그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크게 줄여주었다. 여섯 번째로 교정적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책상 앞에서 문서를 검토하는 시간에는 종종 일어나 스트레칭도 곁들이고 그 결과 목과 어깨의 통증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일곱 번째로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건강한 식단을 계획하고 요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는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유익했고 더욱 단단한 가족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 여덟 번째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 감사 일기를 쓰는 습관을 들였다. 작은 것에도 감사함을 느끼면서 그의 일상은 더욱 긍정적으로 변해갔다. 아홉 번째로 그는 새로운 취미를 만들기로 결심했다. 음악을 좋아하던 그는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고 이는 그의 삶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김철수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큰 병을 미리 예방하고 건강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었다. 이렇게 10가지 작은 변화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왔다. 몇 달 후 김철수는 건강을 되찾았고 다시금 잘 맞는 셔츠를 입을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의 삶이 더 의미 있고 활기차게 변했다는 것이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게 된 그는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소중한 경험을 전하고 있다.